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레이어의 중요한 이제 IP 프로토콜은 얘기가 했고요. 요 ARP를 조금 알아야 돼요. 우리 네트워크 레이어에서는 이더넷 위에 IP 프로토콜이 IP하고 ARP, RARP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쪽 RARP, 여기 위에는 ICMP. 요렇게 IP 네트워크 레이어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작은 IP보다는 약간 좀 아래에 제가 썼어요. 그 이유가 ARP 위에 요 IP가 ARP를 이렇게 부를 수 있거든요. ICMP는 요 IP를 부르고요. 이렇게. 그래서 약간 밑에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 이유를 이제 여러분들 같이 학습을 하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ARP는 뭐냐면 어드레스 레졸루션 프로토콜이에요. 자, 호스트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을 할 때, 우리 HTTP 하고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면, 따따따, 코리아테크 ac.kr 하면은, 코리아테크 ac.kr 홈페이지에 연결이 되죠. 하지만 여기 IP 주소를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뭐, 1, 2, 3, 4, 5, 6, 뭐, 1, 2. 이렇게 쓰면은 해당되는 홈페이지에 연결이 된다. 실질적으로는 이 IP 주소로 통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간이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DNS라는 존 포스텔이 DNS라는 거를 개발을 해서 표준화를 만들어서 이걸 개발을 해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따따따 뭐 코리아테크 ACKR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변환이 돼서 이제 날아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애플리케이션 차원에서는 이게 IP 주소로 지금 통신을 하는 거예요. 개발을 하는 거예요. 이더넷 맥 어드레스는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걸로 프로그램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소켓이라는 시스템 콜이 이 IP 주소로 바인딩돼서 그 프로그래밍을 하지 이더넷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만약에 TCP/IP가 없으면은 이더넷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어떤 그 시스템 콜을 이용해서 개발을 하면 이제 맥 주소를 쓰겠죠. 그렇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TCP/IP가 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밑에 이제 그 IP하고 이더넷하고 이게 어떻게 매핑이 되느냐라는 얘기예요. 이 중간에 한 호스트도 이더넷 카드 인터페이스 카드가 뭐 한 장 연결돼 있고 두 장 연결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건 이쪽으로 가야 되고 어떤 건 이쪽으로 가야 되고 이 갈라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이 ARP 어드레스 레졸루션 프로토콜이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죠. 스스로 돌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돌아가는 거예요. 데이터를 연결하려는 IP 주소와 통신에 필요한 물리적 주소를 알아내는 프로토콜이다라고 돼 있어요. 선택된 매체 브로드캐스팅을 해서 브로드캐스팅은 우리 255번 날리는 것처럼요. 이 맥 어드레스에서도 48비트잖아요. 이 48비트를 전부 FF로 보내는 거예요. FF. 이게 브로드캐스트 주소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이제 6개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브로드캐스트 맥 어드레스 주소예요. IP 어드레스에서 예를 들면 202.30.64점에서 이게 255번 하면 64 서브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그 호스트에 전부 이렇게 브로드캐스팅 하듯이 이 맥 어드레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세팅이 된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브로드캐스트를 통해서 특정 IP 주소를 사용한 호스트가 특정 IP, 내가 지금 통신을 하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A 호스트가 B 호스트에게 통신을 하려고 하는데 이 B 호스트의 IP 주소가 예를 들면 190, 168, 뭐 124.10이고 여기는 192, 168, 123. 뭐 예를 들면 5예요. 여기는 10이고 그럼 이렇게 통신을 이렇게 하면은요. 이 밑에서는 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이제 있잖아요. 여기도 다 있고,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 IP 주소하고 여기에 있는 맥 어드레스하고 여기에 있는 맥 어드레스가 서로 연관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 중간에 있는 스위칭에서 어떻게 이제 이거를 처리하느냐를 이제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맥 어드레스를 모르기 때문에 브로드캐스팅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특정 IP 주소를 사용하는 호스트가 응답을 해갖고 ARP 테이블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에서 커맨드 창에서 ARP-A 하면 ARP 테이블이 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ARP D 하면은 전부 딜리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 테이블을. 그 다음에 또 통신을 하면은 또 생겨요. 자동으로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ARP 프로토콜이라는 게 돌아가면서 스스로 테이블을 이렇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ARP 프로토콜의 헤더를 보면은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제가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드웨어 타입이 있고요. 프로토콜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랭스야 그렇고, 샌더 하드웨어 어드레스, 샌더. 여기 맥 어드레스, 그러니까 소스, 여기가 데스티네이션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 소스 맥 어드레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스 IP 어드레스가 들어가요. 소스 맥 그 다음에 소스 IP 어드레스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타겟 하드웨어, 타겟 맥 어드레스, 타겟 IP 어드레스가 이 ARP 레졸루션 프로토콜의 헤더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IP하고 맥 주소의 소스 데스티네이션이 다 들어가면서 통신을 이제 한다라고 어렴풋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상세하게 좀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하드웨어 타입은 이 밑에가 이더넷이냐 프레임 릴레이냐 또는 ATM이냐 이런 건데 우리는 이제 이더넷만 사용을 할게요. 데이터 링크, 그러니까 IP 밑에 데이터 링크에는 이더넷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ATM이라든지 프레임 릴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접목될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음. 근데 우리는 이제 이더넷만 이제 고민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는 프로토콜 타입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던 여기 보면은 IPv6죠. 바로 위에 ARP 상위 프로토콜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IPv4 같은 IP 프로토콜의 네트워크 레이어지만 네트워크 레이어에 IP 버전 4도 있고 IP 버전 6도 있고 ARP, RIL 이렇게 제가 아까도 이렇게 표기를 했잖아요. 위에 이제 ICMP도 있다 했잖아요. 근데 이 ARP가 상위로는 TCP가 아니라 IP 버전 4라는 거예요. 이렇게 또는 IP 버전 뭐 6도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IP가 된다. 바로 위가. 그래서 그 값은 어떻게 돼요? 2048 데시멀 0800이 헥사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OP 코드가 이제 있는데 ARP 리퀘스트, ARP 리플라이 패킷이 날아갈 때 이제 여기 보면은 2바이트로 돼 있잖아요. OP 코드 여기가 2바이트로 돼 있죠. 요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1번으로 돼 있을 때는 ARP 리퀘스트 1, 2, 3, 4 이렇게 뭐 RIRP, 그다음에 RIRP 리플라이 이렇게 패킷의 동작 종류를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는 얘기했죠. 소스 하드웨어 어드레스, 맥 어드레스, 소스에 대한 IP 주소, 그다음에 데스티네이션 맥 주소, 데스티네이션 IP 주소가 됩니다. 그러면 이 ARP가 이제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느냐? 이제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더넷이면 AR 하드웨어 타입이 1번이 되는 거고 프로토콜 타입이 위가 IP 버전 4면은 0x08이고 뭐 IP 버전 6면 이제 다른 걸로 규정되어 있는 걸로 이제 세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OP 코드는 ARP 리퀘스트면은 1번, 리플라이면 2번으로 이제 세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요 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요 ARP 패킷 데이터가 여기로 들어가고 이더넷으로 내려가면은 요게 페이로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더넷에 관련된 헤더가 또 붙는 게 이더넷 헤더는 뭐가 되겠어요? 타겟 맥 어드레스, 소스 맥 어드레스, 뭐 이렇게 CRC, 타입 이렇게 이제 들어가겠죠. 요 ARP 패킷이 요 안으로 이제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IP 위에는 ARP 위는 IP가 되고 이 밑은 이제 이더넷을 이제 부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ARP 패킷은 IP 주소와
맥 주소가 소스 데스티네이션으로 다 들어간다라고 꼭 반드시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상대방의 맥 어드레스를 알게 되느냐? 분명히 자, 이 A라는 호스트하고 D라는 호스트는 이 IP 주소는 알고 있어요.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이 사용자가 연결할 때 HTTP 했을 경우에 여기 웹서버가 있다고 그러면은 XXX10이라고 딱 하면 여기 뭐 아파치 서버가 있다고 그러면 홈페이지 딱 열리겠죠. 그럼 밑에서는 뭐가 어떻게 동작하느냐 이거예요. 밑에서는. 즉, IP 레이어의 ARP는 어떻게 지금 동작을 하고 있으며 이더넷 데이터 링크의 이더넷은 어떻게 동작을 해서 이게 주소 체계가 이렇게 연결이 되느냐라는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송신자는 IP 주소를 지정해 패킷을 이제 송신을 합니다. 이걸 딱 연결을 하면은 이 밑에 레이어에서는 어떤 동작을 이제 하고 있냐, 또는 뭐 HTTP를 해도 되고 또는 핑이라는 커맨드를 쳐도 되고, 송신자는 목적지 IP 주소 중에 패킷을 송신하겠죠. 그러면 송신할 때 IP 프로토콜이 ARP 프로토콜에게, 자, IP가 ARP에게 ARP 리퀘스트 메시지를 생성하도록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IP가 ARP 보고, 야, ARP 리퀘스트를 보내. 이 서브넷에, 만약에 이게 서브넷, 같은 네트워크라고 가정합시다. 같은 네트워크라고, 서브 네트워킹이라고. 같은 네트워크에 이걸, ARP 리퀘스트 메시지를 생성하도록 요청을 하고, ARP 리퀘스트 메시지를 이제 보냅니다. 쭉 보내요. 보냈는데, ARP 그 안에, 패켓 안에, 송신자 맥 주소하고 송신자 맥 주소는 알죠? 자기 자신이니까 당연히 이건 아는 거죠. 송신자 IP 주소도 알죠. 그런데 상대방의 데스티네이션 맥 주소는 몰라요. 그러죠? 모릅니다, 이거를. 그 다음에 수신자 IP 주소는 알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ARP 메시지를 이제 만들어냅니다. 자, 메시지는 이계층으로 이제 전달이 되고, 메시지는 이게 요구를 했으니까 이거를 생성을 해서 이제 이더넷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그죠? 뭘 생성을 한 거죠? 요거 생성한 거죠, 요거. 요거를 이제 생성해서 요로 이렇게 싹 들어가는 거예요, 요로 싹. 네? 그죠? 자, 들어가면은, 메시지는 이계층으로 전달되고 이더넷 프레임으로 이제 인캡슐레이션이 돼요. 이렇게 해서 요 헤더가 붙는 거죠. 이렇게. 그죠? 요 헤더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인캡슐레이션이 돼요. 여기 ARP 패킷이 이제 들어가고, 이더넷 입장에서는 얘가 뭐, 뭐, 뭔지 뭐 해석을 잘 못하는 거죠. 요것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ARP가 이제 왔다라는 건 아는 거죠. ARP가 왔다라는 건 이제 알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인캡슐은 송신자 맥 주소를 발신자 주소로 하고, 송신자 맥 주소를 발신자, 여기 송신자 주소를 요 발신자 맥 어드레스로 이제 되고, 소스 맥 어드레스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 그런데 지금 통신하고자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서브넷 마스크에서 이렇게 이제 PC가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를 모르니까 이걸 다 브로드캐스팅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기 다 브로드캐스팅. 브로드캐스팅이 뭐였어요? 데스티네이션 타겟 맥 어드레스가 어떻게 되죠? 전부 FF로 돼버리는 거예요. FF. 그죠? 이렇게 해서 브로드캐스팅 해버린 거예요. 소스 맥 어드레스는 알죠. 제가 아까 요걸 한다고 그랬냐? 예, 요걸 아는 거고 요걸 모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타겟 맥 어드레스를 전부 FF로 해서 보내는 겁니다. 여기 이거예요. 송신자 맥 어드레스 주소를 발신자 주소로 하고, 그 다음에 수신자 물리 어드레스는 브로드캐스트로 주정을 해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도 보내고 또 여기 뭐 또 서브넷에 또 있다 그러면 여기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호스트 라우터는 이 프레임을 전부 수신하게 되겠죠. 이더넷 데이터 링크 입장에서는 전부 수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ARP 프로토콜에게 이제 전달을 합니다. 받아서 이 ARP에 전달을 해요. 다 모든 ARP는. 자, 그러면 이걸 받아보니까 목적지 IP 어드레스가 일치하는 시스템은 아까 어떻게 받았죠? 이거를 이제 해갖고 이제 이걸 벗겨보는 거죠. 이 ARP 패킷을 요거
요 헤더를 이제 인캡슐레이션에서 디캡슐레이션 해갖고 요 데이터를 보는 거죠. ARP가 받아갖고. 그죠? 요걸 보는 거죠. 요걸 까보니 거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요 IP 어드레스하고 타겟 어드레스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ARP를 받아보니까, 이 목적지가 나네. 나의 IP 어드레스하고 이 타겟 IP 어드레스하고 일치하네. 그렇게 되면 자기한테 온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치하는 시스템은 이 맥 주소를 포함을 하고 있는 ARP 리퀘스트 메시지를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ARP 리퀘스트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자기의 샌더 하드웨어 맥 어드레스를 여기다가 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샌더 IP 어드레스 알죠? 누가 보낸 거 알죠? 당연히. 그 다음에 타겟 하드웨어 어드레스도 압니다. 이미 갖고 왔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타겟 IP 어드레스도 알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ARP 리퀘스트 할 때는 이 타겟 하드웨어 어드레스를 몰랐는데 보낼 때는 자기 자신의 하드웨어 어드레스를 심어서 다시 이제 보내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자신의 맥 주소를 포함하는 응답 메시지를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 송신 측은 지정한 IP에 대응하는 맥 주소를 이제 획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ARP 테이블이 이제 생성이 되는 겁니다. 생성이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 ARP 테이블이 없어서 처음에는 이게 다 보냈다가 여기를 다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나다라고 해서 알려주면 여기 ARP 테이블이 딱 생성이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바로 여기로 보내게 돼요. 왜? 데스티네이션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하고 이 데스티네이션 맥 주소하고 매핑하는 테이블을 여기에 생성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죠. 여기서 ARP A 하면은 이렇게 이제 이미 ARP를 이렇게 이제 갖고 있잖아요. 그죠? ARP 여기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것 한번 테스트하면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123번 이쪽 물리 주소로 가라고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이게 처음에는 그 세팅이 안 돼 있는 거죠. 자, 이거를 잠깐만요. 저걸로 한번 해볼까요? 관리자 실행으로 해서 한번 보죠. 자, ARD 합시다. 그럼 ARPA 하면은 지금 와이파이 인터페이스는 없어졌어요. 예를 들면 IP config all 하면은 여기 보시면 내 IP 주소가 이 193이잖아요. 요거에 대한 물리 주소는 있지만 193번이죠. 193번에 해당하는 물리 주소가 잠깐만요. ARP-D ARP-A 여기 보면은 아까 A, D 하고 다시 이게 금방 이게 생기네요. 금방 딜리트를 했는데도 다시 한번 딜리트 해볼까요? 네, 여기 지금 보면은 193에 해당하는 123.1에 해당하는 물적 주소 없죠? 그죠?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생겼잖아요. 다시 123.1에 대한 물리적 어드레스 매핑 테이블이 다시 생겼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막 지금 통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지금 통신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없어졌다 생성됐다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지워볼까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123.1에 대한 지금 매핑 테이블이 없죠. 그게 게이트웨이잖아요. 공유기에. 다시 볼까요? 벌써 생겼잖아요. 그죠? 네,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스스로 이제 이걸 한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안 생기면은 핑 같은 명령어를 이제 치게 되면은 핑이라는 명령어를 치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ICMP를 부르잖아요. ICMP가 IP를 부르고 이게 ARP를 불러갖고 ARP 테이블 상대방의 IP
맥 어드레스를 이제 할당을 해서 맥 테이블을 만들라고 이제 ARP 테이블을 만들도록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밑에서 이렇게 이제 행위가 이루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자동으로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바로 이런 프로시저를 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잠깐 보여드린 걸로 요 ARP 테이블이 생성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ARP 명령을 해서 딜리트 했다가 ARP-A를 통해서 이게 생성되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만약 생성되지 않으면 어떤 팽이라든지 또는 HTTP라든지 이런 애플리케이션에서 명령을 하면은 그 밑에 IP에서 다시 ARP로 요구를 하고 ARP가 ARP 리퀘스트를 보내서 상대방에서 ARP 리스판스 메시지가 오면서 이 ARP 테이블이 생성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리버스 어드레스 레졸루션 프로토콜은 디스크가 없는 호스트가, 그러니까 이제 뭐 IP 어드레스를 저장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보통 IP 어드레스를 뭐 예를 들면 ETC 호스트 밑에 뭐 놓는다거나, 또는 DNSM 한다거나, 그 다음에 IP 컨피그 하면은, 또는 이제 유닉스에서는 if config를 하면은 이제 IP 어드레스가 나오는데, 이거는 다 어떤 그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디스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IP 어드레스를 뭐 저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선가는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리버스 애드레스 레졸루션 프로토콜로부터 알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체 디스크에 없는 워크테이시나 진전 단말이 사용되는, 이건 거의 잘 사용하지 않죠. RIRP는. 네, 수고하셨고요. 일단 우리는 상대방의 맥 어드레스를 어떻게 아느냐를 공부를 했고, 하나의 서브넷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알 수 있다. 그게 이제 ARP라는 프로토콜에 의해서 IP가 이제 요구를 한다는 거죠.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는 알고 있지만 나 상대방의 맥 어드레스는 몰라. 네가 대신 그거를 찾아내서 ARP 테이블을 만들어내라고 IP가 요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요구를 하면 얘가 ARP 리퀘스트를 어떻게 해요? 브로드캐스트로 전부 FF회로 해서 전부 뿌린 다음에 전부 뿌려갖고 얘가 어떤 IP는 어느 맥 어드레스다라고 매핑 테이블을 이제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꼭 요 상황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